전국의 소식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오늘도 생방송 전국시대 출발합니다. 네, 이번 주부터 꽃샘추위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좀 긴장이 됩니다. 올해 꽃샘추위는 좀 얌전하게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미세먼지도 걱정이에요.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는 좀 누그러졌다고는 하지만요. 그래도 신경이 쓰이는 건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비런길 찾는 사람들이 요즘 그래서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금오도 비런길이 그렇게 경치가 좋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조만간 시간 내서 가봐야겠어요. 네, 그런데 금오도 주민분들 표정이 좀 어둡다고 해요. 네? 정말요? 네. 사람 많이 오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금오도 비런길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너무 함부로 버려서 이 금오도 비런길이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요? 아니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져온 쓰레기는 그대로 가방에 넣어서 가져가는 거 기본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게 기본인데 금오도 비런길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많이 싸가지고 가면 중간에 막 버리고 싶어지거든요. 제발 여러분 두 손 가볍게, 주머니 가볍게 가셔서 금오도 비런길 즐기시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비런길만이 아니더라도요. 가벼운 집 앞 산책하시면서 야외 운동 챙겨주셔서 건강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건강관리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급격히 늘고 있는 질병 뭔지 아세요? 당뇨병 아닌가요? 당뇨병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 5명 중에 1명이 당뇨병이거나 당뇨병 전 단계라고 합니다. 그만큼 당뇨병이 아주 흔하고 많다는 얘기겠죠. 네, 맞습니다. 당뇨병이요, 특히 위험한 게 다른 병이나 합병증이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당뇨의 모든 것, 그리고 예방하는 방법까지 알아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간편하고 무엇보다 맛있는 컵라면! 으하하하 호로로 호로로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인스턴트 바로 이 맛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자극적인 인스턴트 음식에 길들여지셨나요? 그렇다면 충주로 오세요. 당뇨 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즉석에서 당 체크도 하고요.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무엇보다 올바른 식습관의 중요성을 전해주고요. 당뇨 예방에 좋은 건강한 밥상도 만날 수 있다는데요. 당뇨 특화도시 충주로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홍입니다. 여러분 혹시 당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이 관리하지 않으면 무서운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당뇨입니다. 그래서요, 당뇨 특화도시 충주에서 제가 그 예방법과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함께 가시죠. 충주는 2015년 당뇨 바이오 특화도시를 선포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당뇨 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 중인데요. 그 중심에 바로 이곳 당뇨 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곳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는 2015년도에 충주시가 당뇨 특화도시로 선포했는데 특화도시에 맞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당뇨를 관리하고 있는 당뇨교육센터입니다. 당뇨교육센터에서는 시민들이 당뇨를 이겨내고 무엇보다 당뇨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당뇨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당뇨병 바로 알기와 상담, 그리고 개인별 맞춤형 식단 처방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즉석에서 당뇨 진단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저도 간단한 체열을 통해 당 체크를 받아봤습니다. 선생님,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네, 131로 나왔는데요. 아침 식사를 하셨다니까 지금 139까지가 정상이라 그랬잖아요. 아주 지극히 정상입니다. 진짜요? 네. 예스! 예스! 당 체크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는 다양한 측정 도구를 이용해 개인의 건강 정보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체내 지방과 근육량 측정도 할 수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제 건강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근육이 얼마나 많은지 인바디 검사를 먼저 했잖아요. 그럼 근육을 키우기 위해선 또 운동도 필수이기 때문에 체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저 체력은 또 정말 자신감이 있거든요. 네. 자신 있게 근력 검사부터 해봤습니다. 제 몸의 유연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유연성 검사도 해보고요. 심폐지구력 검사와 근지구력 검사까지. 아니, 이건 검사가 아니라 운동인데요. 힘들다. 평소에 운동 좀 해둘걸. 평상시에 운동을 좀 많이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부분적으로 좋은 건 좋고 심폐지구력은 굉장히 좋으시고요. 유연성은 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유연성 운동하고 근력을 좀 많이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운동을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운동 화이팅 할게요! 마침 이날은 당뇨 예방교실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있었는데요. 이름하여 어린이 건강 쿡교실! 인스턴트 음식에 길들여진 아이들에게 올바른 식습관에 대해 교육하는 시간이었답니다. 네, 요즘에 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패스트 음식을 많이 접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 이 식생활로 인해 어린이들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리이고요. 뒤에는 이따가 이제 당뇨 예방 쿡교실이라고 해서 호밀빵으로 이용한 이제 롤 샌드위치를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아이들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건강에 좋은 간식 만들기에 나서봅니다. 조심조심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고사리 손을 이용해 롤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는데요. 우와, 제법 잘 만들죠? 건강한 식습관도 배우고 맛있는 간식도 먹고 좋다, 참 좋다! 피자랑 햄버거와 뭔가 좀 차이가 있어요? 네, 어때요? 더 맛있어요. 그리고 건강이 더 좋아요. 아, 그래요? 인스턴트 간식을 많이 먹게 되는 기회가 많은데 오늘처럼 건강한 먹거리로 야채와 그리고 골고루 들어간 이런 그 간식을 함께 만들면서 요리의 즐거움도 알고 그리고 건강한 그 식생활에 습관을 들여서 앞으로 성인이 돼서도 더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바른 식습관으로 건강하세요! 충주에는 당뇨 환자를 위한 전문 식당도 있었는데요. 당뇨 환자뿐만 아니라 예방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식당이라고 합니다. 식당 내부가 예사롭지 않았는데요. 온통 건강만을 생각한 식당이라는 느낌적인 느낌! 자, 안녕하세요. 네. 이곳에 오면은요, 당뇨에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맞나요? 네, 저희 식당은요, 제철 농산물로 활용해서 소금을 적게 쓰고 또 천연 재료에 설탕을 써서 저당질을 사용한 당뇨인 분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제철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당질 그리고 저염식 메뉴가 있는 식당인데요. 정갈한 제철 밥상이 매력적인 곳입니다. 그렇다면 당뇨인을 위한 특화된 메뉴 버섯 들깨탕을 만나봅니다. 소고기와 들깨를 이용한 버섯 들깨탕, 지금부터 요리 시작! 먼저 신선한 무와 호박을 손질하고요. 버섯과 파를 준비합니다. 손질한 음식 재료를 뚝배기에 넣은 후 육수를 부어 팔팔 끓여주면 되는데요. 소고기를 넣은 후 들깨가루를 넣습니다. 다른 일반식에는 찹쌀가루를 넣어서 국물을 걸쭉하게 하는데 저희 들깨탕은 맑은 사골 육수에 들깨가루를 많이 넣어주는 건강식의 들깨탕입니다. 마지막으로 파를 고명으로 올리고 팔팔 끓여주면 버섯 들깨탕 완성이요. 딱 봐도 건강식이네, 건강식이야. 보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집니다. 오리를 이용한 건강 메뉴도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소스에 비법이 숨어 있다네요. 맛간장 쓰는 거는 똑같은데요. 저희가 설탕이 다른 설탕이 아니고 몸에 흡수되지 않는 단맛이 나는데 몸에 흡수되지 않는 설탕을 쓰는 거예요. 천연 설탕이라고 했죠, 저희가. 거기에 제철 나물과 몸에 좋은 두부, 싱싱한 샐러드와 다양한 채소 반찬으로 푸짐하게 한상 차리면 짜잔! 몸에 좋은 건강 밥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인스턴트 음식은 카라! 우리 땅에서 좋은 기운을 받고 자란 제철 농산물을 이용한 건강 밥상입니다. 와, 이렇게 지금 정식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살찔만한 음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없죠. 예,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된 거죠? 집밥이라고 하잖아요. 네. 저희 어머님들이 해주시는 반찬들이 많이 나오고 또 요즘 젊으신 분들이 골고루 음식을 잘 먹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식당에서는 집밥이라고 하는데 골고루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보면은 소고기 버섯 들깨탕. 네네, 맞아요. 아, 예, 한번 제가 요거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에 넣는 거까지. 건강한 재료로 만든 버섯 들깨탕의 맛은 바로 와, 진짜 순수하다.
이거 먹으니까요 뭔가 좀 제 몸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인스턴트 음식에 피로해진 몸에게 건강식 선물을 줍니다. 건강 음식이라 맛은 없을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 건강과 맛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습니다. 달달함은 있는데 진짜 뭐가 짜증나고 막 그런 느낌이 없으니까 진짜 좋네요. 담백하죠. 네. 네. 저희가 간장이라든가 이제 소금도 이제 천일염을 써서 너무 짜지 않는 음식으로 저희가 나물을 무치고 있어요. 네. 여러분 몸에 좋은 음식 드시고 건강하세요. 여기 당뇨로 특화된 도시가 있습니다. 내 몸을 바로 알고 미리미리 관리한다면 당뇨는 안녕. 내 건강 내가 지키자고요. 네, 확실히 화면 보니까요. 건강한 음식을 좀 먹어야 건강을 챙기는 거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보선 씨 혹시 그거 아세요? 뭐요? 올해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의 범위가 좀 확대됐어요. 기존에 지역가입자, 또 직장가입자뿐만 아니라 이제 20, 30대 세대원들에게까지 범위가 확대됐으니까요. 건강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강보험 혜택 잘 체크하셔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말 있잖아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이게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건강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미리미리 건강 챙기시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번엔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올해는 대전이 시로 출범한 지 70년, 광역시로 승격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 올해가 대전 방문의 해라고 하거든요. 지금의 대전시가 있기까지의 과정을 화면으로 좀 담아봤습니다. 우선 1993년 대전으로 가보시죠. 올해는 대전시 출범 70주년이자 광역시 승격 30주년입니다. 하나 더, 바로 대전 방문회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전 어디까지 가봤니? 우리의 옛 추억과 풍경이 그대로 남아있는 대전의 원더심부터 곳곳에 숨어있는 향수 어린 이야기까지 아날로그 추억 한 모금을 찾아 예전에 느꼈던 감동과 즐거움을 안방으로 전달해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고 흰머리 긴 치마를 입은 겨울비처럼 슬픈 노래를 이런 노래가 유행하던 그때 때는 바야흐로 1993년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던 이곳 대전. 대한민국을 들썩들썩이게 했던 빅 이벤트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1993년 당시 과학 분야 첨단 기술이 소개된 대전 엑스포.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최초로 국제 박람회를 개최하며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60개국의 나라와 33개의 국제기구가 참가했고 약 1,40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국제 박람회였죠. (1993년을) 돌아보면 아이들의 대통령 서태지와 아이들을 빼놓을 수 없고요. 학력고사가 폐지되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처음 시행됐습니다. 도입 첫 해인 만큼 8월과 11월 두 번이나 시험을 쳤죠. 이 다리가 엑스포 다리, 지금은 견우직녀 다리라고도 부르는데 예전에 93 엑스포 때 이 다리를 통해서만 이동을 했잖아요. 사람이 정말 많아서 인파에 떠밀려서 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했었는데 야, 그때 생각나네요. 지금도 야경이 예뻐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난다. 1993년 당시 성대하게 개최되었던 대전 엑스포. 그 생생한 추억들이 엑스포 공원 곳곳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마스코트 꿈돌이와 꿈순이 기억나시죠? 88 서울 올림픽이 호돌이 호순이라면 93 대전 엑스포는 얘네들 있죠. 꿈돌이와 꿈순이. 야, 27살인데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거는 둘이 결혼했네요. 그리고 아기가 있어요. 공원 한편에서 발견한 베를린 장벽.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우리에게 한 번쯤 평화와 통일의 의미를 떠올리게 합니다. 야, 베를린 장벽. 와, 그때 전시가 됐었죠. 와, 이게 무너지면서 독일이 통일이 된 건데, 야, 우리나라도 빨리 통일이 돼야 되는데요. 와, 여기 있었구나. 아이고, 아직도 벗고 계시면 어떡하십니까, 지금? 이제 이 옷을 입으셨어야지. 아직도.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전시물을 발견했다! 유레카! 좀 더 자세한 기록과 전시물을 보고 싶다면 엑스포 기념관을 찾으면 됩니다. 지금도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찾아오고 있는데요. 지금도 보니까 외국인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어린 학생들도 많이 오네요. 대전하면 대전 엑스포가 제일 먼저 떠오르다 보니까 대전 관광을 오셨을 때 외국인이나 아니면 타지에서도 많이 오시고요. 공원에 방문하셔서 둘러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93년도 엑스포를 실제로 방문하셨던 분들이 그때 추억이나 나의 기록을 찾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기념관 곳곳에는 엑스포의 시작부터 폐막까지의 사진과 영상, 기념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저도 옛 생각이 나더라고요. 유치원 단체 관람. 와, 저 꼬마들도 이제는 30대가 됐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의 옛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려고 네. 하시는 분들도 계시되고요. 이 조그만 사람 중에 한 명은 나였을 거다.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땐 그랬지. 그때 이렇게 되게 넓었었는데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못 보셨어요? 저는 그때 1살이었으니까. 제가 또 설명을 해드려야겠네요. 그때는 정말. 그때 모습은 영상으로만 봤어요. 아이고, 저 직접 와봤잖아요. 와서 경험을 했잖아요. 그때 혹시 나이가. 저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사진 속 이 풋풋한 소년이 누구냐고요? 바로 접니다. 남는 건 사진밖에 없잖아요. 26년 전 저도 대전 엑스포를 관람하며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진을 오랜만에 꺼내봤는데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야, 그렇죠. 이 엑스포의 꽃 도움이 안녕하세요. 전 세계를 반겨줬던 이 환한 미소들. 곧이어 대공연장에서 가는 곳마다 시선을 끌며 대전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활약했던 운영 도우미를 기억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웰컴. 나자하. 이라사이마세. 저도 같이 사진 찍기 위해서 긴 줄 섰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실라나요? 저 여기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93년 대전 엑스포 당시에 도우미로 활동하셨고요. 반갑습니다. 추억을 소환해줄 오늘의 추억맨, 대전 엑스포 운영 도우미로 활약했던 류승미 씨입니다. 엑스포 당시에 어떻게 운영도우미로 지원하게 되신 거예요? 사실은 공무원 공부를 준비하다가 포스터를 보고 지원하게 됐어요. 600명을 뽑는 거였는데 거의 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도우미가 되었죠. 한 달 전부터 합숙을 하면서 스튜어디스 강사분들이 오셔가지고 직접 차밍 스쿨과 모델 라인 스쿨, 그다음에 예절 교육, 그다음에 에티켓, 영어 이런 교육을 받았었어요. 류승미 씨에게 엑스포 공원은 20대 시절의 소중한 추억을 간직한 곳입니다. 공원 곳곳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당시의 이야기를 들으며 최근 리모델링을 마치고 재개관한 한비탑을 찾았습니다. 그때 이 한비탑을 올라가려면 줄을 길게 서서 한 2시간 정도 기다려서 올라갔던 기억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이 건물이 가장 높은 건물이었어요. 93m였기 때문에 대전 전시내를 볼 수 있었어요. 93 엑스포라고 해서 93m. 상징적인 의미로 93m. 2층인데 상당히 높네요. 93m의 높이지만 1층과 2층 전망대로 만들어진 한비탑. 대전 엑스포의 상징물이자 이제는 대전의 랜드마크가 됐습니다. 여기 오랜만에 오네요. 그러게 거의 26년 만에 오는 것 같아요. 저도 93 엑스포 이후로 처음 올라와 봅니다. 가장 좋은 자리는 저기예요. 여기가 명당. 네, 다리를 볼 수 있거든요. 한비탑 전망대에선 갑천이 흐르는 대전의 모습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니 도심의 풍경이 색다르게 보이는데요. 이게 바로 전망대의 매력이죠. 99일 동안 운영도우미로 엑스포 공원을 내 집처럼 오갔던 류승미 씨. 지금도 막힘없이 이야기가 슬슬 나옵니다. 이쪽이 다 이제 국제관으로서 108개국 나라에서 와가지고 자기네 부스를 설치해가지고 소개를 했었죠. 류승미 씨는 엑스포 다리를 지날 때면 아직도 설렌답니다. 이렇게 과학도시 대전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한 몫을 한 대전 엑스포인데요. 이제
새로운 과학 테마파크가 들어서며 대전의 명소로 거듭날 준비가 한창입니다. 나에게 있어 구3 대전 엑스포는? 엑스포는 저한테 있어서 세상은 넓고 사람은 다양하다 이런 인식을 넓혀준 확대경이라고 할 수 있죠. 한기 씨한테 엑스포란? 저에게 있어 대전 엑스포는 현재 진행형이다. 아직도 이렇게 볼거리들이 있고 아직도 즐길거리들이 있고 예전을 추억할 수 있는 대전 엑스포 많은 분들이 좀 더 와봤으면 좋겠네요. 말씀을 잘하시네요. 칭찬을 들으니 10대 시절 고등학생으로 돌아간 듯 괜히 수줍더라고요. 한 번쯤 가보고 싶었고 언젠가 꼭 한 번 다시 만나고 싶었던 대전 엑스포의 추억, 저와 함께 즐거우셨나요? 지금까지 대전 어디까지 가봤니에서 만나는 추억 이야기였습니다. 네, 생방송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6시 38분 30초, 31초 지나고 있어요. 찬바람이 조금씩 불면서 미세먼지 농도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내일은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네, 내일은 찬바람이 점차 강해지면서 꽃샘추위가 밀려옵니다. 내일 아침 우리 지역 기온 0도에서 1도로 출발하고요. 한낮 기온은 11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파도는 잠잠해 바다 날씨는 무난하고요. 금요일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동시 용상동에서는요,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이 복지 사각지대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정나눔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따뜻한 나눔의 현장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포근한 계절에도 멈출 수 없는 나눔. 나눔, 그리고 나눔. 그런데 아직도 망설이고 계신가요? 솔직히 이런 것도 될까 싶기도 하고 꼭 거창할 필요는 없지만 실천이 어렵죠. 시작은 반이라 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나눔의 출발점이 되죠. 음료 한 잔 건네며 인사를 나눔, 먹을거리를 꾸러미로 나눔. 우리가 배달하는 것은 정이죠. 우리 동네 정 나눔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영상 정 나눔 프로젝트.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건 다 옛말. 이제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몰라. 주민들이 나서서 우리 동네 이야기를 듣는 나눔 프로젝트. 이름하여 정 나눔 프로젝트. 그 훈훈한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우리 주변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참 많죠. 그러나 이른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까지 제도안에서 돕기란 어려운 현실. 그래서 이분들이 떴습니다. 통장들이 직접 요번도 배달 가요. 배달 가요. 우리 동네 지킴이 통장들이 직접 요구르트 배달에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말벗도 되드리고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은 없는지 살펴본다는 것. 이런 일에 발벗고 나서는 건 역시 통장들이 1등이죠. 점점 각박해지는 세상에 우리 1아파트는 이웃이 이웃을 돕기 위해서 한 분 계신 노인분들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정 나누고 그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요거트 잡수 맛있게 잡수고. 좋지요. 머리 때 자다 밤에도 하나씩 먹지. 아직에도 먹지요. 얼마나 좋은데요. 갖다 주기 고맙지요. 이 남아는 놓은 할머니를 이렇게 갖다 주기 통장님 갖다 주시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통장님이 우리한테 내한테 하는 그때 해가지고 나는 뭐 요만큼도 해드린 게 없이. 할머니도 다 잘해주시니까 저도 있고 저도 한 번씩 갖고 오면은 좋고. 그래, 이 집까지 이 할머니한테 찾아오지 얼마나 고마울게요. 이웃에서 이래 할머니 연사 높아가 어떤 동안 하면 춥게 지내면은 할머니! 빨리 벌려들어. 이웃에서. 예. 통장님 하도 잘하시겠는데 얼마큼 안 보면 보고 좋고. 항상 이쁘게 봐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고 우리가 고맙고 감사하지요. 통장들 또한 마을 주민인지라 어르신들에겐 반가운 얼굴. 조용했던 집안에 이야기꽃이 활짝 피면 주민들도 더 관심을 가지고 이웃을 챙기게 된다고요.
그 사이 정을 나누러 가는 또 한 명의 지킴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는데요. 좀 불편하시고 찾아갈 때마다 많이 반겨주세요. 그래서 갈 때마다 뿌듯하고 아, 내가 가는 길이 저는 길이구나를 느껴요. 계셨네요. 예. 반가워요. 살가운 인사도 잠시 받은 요구르트를 따로 챙겨두는 어르신.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기 위해서랍니다.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어르신에게도 큰 보람이 된다는군요. 이렇게 또 다른 나눔으로 이어지는 것이 정나눔 프로젝트의 긍정 효과죠. 복지 사각지대를 극복하는 일 물론 쉽진 않겠죠. 그러나 하나의 나눔이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면 작은 나눔도 큰 나눔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안녕하세요 용상, 안녕하세요 꾸르트 많이 응원해 주실 거죠? 나누면 행복이 2배가 되는 안녕하세요 꾸르트.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또 다른 나눔을 준비 중인 현장. 아니 이게 다 뭐래요? 꾸러미예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 꾸러미 배달 가려고요.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 식품 꾸러미를 배달하는 나눔 활동. 구입 비용은 주민들의 모금을 통해 마련되고 봉사자 역시 주민들이죠. 사랑의 식품 꾸러미 지원 사업은 공동 모금회에서 지원하여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용상동 특화 사업입니다. 혼자 생활하고 있는 중장년 독거 남성과 저소득 부자 가정 등의 안정적인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식품을 꾸러미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협의체 위원 16명이 매칭된 가정에 월 1회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 신뢰감 형성과 고독감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는 꾸러미 나눔. 가까운 내 이웃에게 배달하는 만큼 기쁨은 2배 아니 3배로 돌아옵니다. 나눔을 실천하니까 저한테 복이 돌아오는 것고 어르신들께서도 너무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하십니다. 우리들이 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날 함께 함으로써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덧붙이자면 그동안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온 안동시 용상동 달걀 나눔, 떡국 봉사, 연탄 배달에 이르기까지 복지 사각지대 극복을 위한 활동이 이렇게나 많이 쌓였답니다. 그 나눔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요? 네, 요즘 점점 각박해지는 사회 현상 때문에 이웃들과 소통이 부재되어 있는 현실인데요. 이 현실을 극복하고자 용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웃 정나눔 프로젝트라는 것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구르트 사업을 점점 확대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골고루 그리고 누구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이웃이 이웃을 살피는 구조를 계속 더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중심에 우리 주민이 있고요. 용상동 주민들과 함께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바쁜 시간을 쪼개는 것도 땀 흘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 동네 이웃은 우리가 지키는 정나눔 프로젝트. 앞으로도 훈훈한 이웃의 정이 오가는 한 안동시 용산동은 언제나 봄날일 겁니다. 정을 나누면 복지 사각지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밀착형 나눔 프로젝트 정나눔 프로젝트가 기가 막히게. 네, 나눔의 손길이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로까지 미친다고 하니까 제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네, 맞습니다. 이웃들을 위한 주민분들의 따뜻한 나눔 정말 멋졌습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저희 전국시대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울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자신만의 끼와 콘텐츠로 중무장한 2명의 크리에이터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우리가 보통 크리에이터 하면 젊을 거다, 20대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은 20대가 아닙니다. 네, 그렇죠. 중년의 멋을 보여주고 계시는 크리에이터 2분입니다. 뜨개질을 잘하시는 울산댁과 또 울산을 알리고 싶은 노난다님이라는데요. 어떤 분들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활력이 뿜뿜 넘치는 오늘의 울튜버는 누구?
부지런한 업로드는 기본. 누구보다 즐겁고 신나게 1인 크리에이터 세계에 푹 빠져버린 사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다시 맞은 전성시대로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첫 번째로 만날 울튜버의 이름은 울산댁. 뜨개질 컨텐츠로만 구독자 3,000명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근데 울산댁에도 나부님이 나오시네. 아유 뭐 떼기나 뭐 똑같습니다. 떼기나 구이나 뭐. 활동한 지 석 달밖에 안 됐지만 얼굴 없는 컨셉으로 오직 손만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부들 사이에서 인기 폭발. 심도 두께도 있는데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심지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구독자가 잉글리시 버전도 부탁해요 라는 댓글이 있을 정도인데요. 간단한 장비로만 촬영하는 울산댁. 그런데 왜 하필 닉네임이 울산댁이죠? 생각 없이 제가 울산에 거주하니까 그냥 울산댁이라고 지었어요. 결혼해서 왔을 때 우리 신랑이 울산대공원 그때 만들고 얼마 안 돼서 울산대공원 갔는데 야 부산에 이런 거 있냐 이런 울산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근데 제가 물든 것 같아요. 거기에 말로 가르쳐 줄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봐야 아는데 우리 딸한테 들고 찍으라 그랬어요. 처음에 찍고 엄마가 이렇게 하나 끊어라 이 소리까지 다 삽입이 될 정도로. 근데 그 영상을 보고 울산댁님 덕분에 완성했다고 이렇게 완성샷을 올려주는데 와 그 진짜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뿌듯함이 절로 나오는 작품들 한번 감상해 볼까요? 가방과 따뜻한 니트는 물론 개성 만점 모자까지, 심지어 요즘 인싸템인 귀돌이. 어머, 제작진도 반했네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뜨개질 작품으로 작품을 올릴 때마다 핫한 반응들. 이 뜨개질은 왜 실내에서 해야 되잖아요. 보통은 실내에서 하는 이유가 밖을 못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픈 사람, 그리고 갱년기나 우울증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입고 있는 옷도 그러면 요것도 떴지. 그럼 요것도 제가 주문했죠. 그러니까 신랑이 입은 걸 샷을 올려놓으면 옷이 더 살아요. 왜냐하면 배도 없고 바디가 괜찮아가지고 알게 모르게. 뜨개질로 뭉친 울산댁 부부. 촬영 내내 깨가 팡팡 쏟아지는데 하지만 관심 없는 분들도 있네요. 엄마 방송 안 봐요? 네. 왜 안 봐요? 재미없어가지고. 우리 신랑은 좋아해요. 억지로 안 시키죠. 애들 거 떠줄 시간에 자기 걸 떠주니까. 안 떠주잖아 그런데. 떠주잖아. 무신경한 남매의 심정이 여기까지 느껴지죠. 본격적으로 촬영을 시작하는 울산댁. 이 뜨개질 특성상 바로 완성품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한 주제로 4편 정도 나눠 제작에 들어갑니다. 방송을 처음에 제가 조금 전에 방송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방송 작가님, 방송하고 촬영하고 계시는 분, 저기 우리 아들, 여보. 거실에 마련된 스튜디오 때문에 촬영할 땐 정숙 유지. 하지만 이 수다를 멈출 수 없는 가족들이죠. 여보, 반대로. 너무 소문된다. 우리 소리 안 들어간다. 우리끼리 말을 사사하게 들어가나. 그런데 소음이 들어간 영상을 편집하지 않고 바로 올리는 울산댁. 울산댁 영상의 특징은 커트 편집 없이 롱테이크로 찍는데요. 그래서 영상 속엔 말소리는 물론이고요. 안 끊었어요. 어머나, 남편의 코골이까지 그냥 들어갑니다. 자, 돌려서. 자는 사람이 아는겨 모르지. 조용히 해라 그러지. 엄마 여보 조용 이러면 다 조용히 하지. 이 아들 찍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피해가 막급합니다 우리가. 촬영이 끝나고 어디론가 향하는 울산댁. 그곳은 바로 오프라인 뜨개질 모임. 영상을 보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즉석으로 1:1 과외까지 진행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은 울산댁 울튜버 활동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이 들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되게 용기 있어 보이고, 제가 키운 사람은 아니지만 보람되기도 하고. 자기한테는 흔하지만 남한테는 아주 소중한 정보가 될 수가 있으니까 겁먹지 말고 한번 해보고, 뭐 안 되면 어때요? 또 내가 올려보고 나 혼자만 봐도 되지 뭐.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만날 울튜버는 아직 구독자 수는 많지 않지만 울산 곳곳을 다니며 먹방을 찍는 중년 울튜버
냠냠 쩝쩝 보는 이들도 군침 돌게 하는 울산 먹방계에 떠오르는 인싸. 노난다TV의 최전 울튜버. 이게 좀 머리가 없는 사람들은 간혹 영상에서 보면 좀 나이 들어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고. 보시고 싶으세요? 제가 솔직히 음식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음식의 종류 잘 모르고. 근데 주변에 친구들하고 뭐 음식을 먹으면 정말 맛있게 먹는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아, 내가 뭐 전문 지식은 없지만 사람들은 내가 맛있게 먹고 뭐 이런 걸 좋아해 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시작하게 됐어요. 오늘 촬영은 울산 성남동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주제는 호주 친구 데이빗과 울산 분식 정복. 과거 유학 시절에 배운 영어 실력으로 외국인 친구와도 즐겁게 촬영하는 최전 울튜버. 방송의 컨셉은 남자 간의 우정이 빛나는 브로맨스. 과연 최전과 데이빗은 환상의 우정을 선보일 수 있을까요? 어머나, 브로맨스를 데이빗이 모르네요. 김치 없어요? 자, 아가씨 밑에 김치 없었죠? 네. 그죠? 있어요? 아니 없어요. 김치가 없어서 실망했어요. 데이빗은 제가 이제 예전에 같은 아파트에 살았어요. 또 제가 또 유튜브를 하면서 또 이 친구가 한 번씩 제 채널에 또 출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또 같이 하고 하니까 뭐 그렇게 해서 한 번씩 만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고파요? 배고파. And then, hey Devin, you'll have lunch today. Okay. So, very much 있어요. Okay, I think it's a bit interesting. Oh, is that right? I heard about that ASMR too. Oh, is that right? The ASMR. 촬영이라는 느낌보다 자연스럽게 식사를 즐기는 분위기가 강했던 현장. 그리고 최전 유튜버는 한 사무실로 향했는데요. 원래 직업은 부동산 중개인이라네요. 일타는 틈틈이 편집도 순식간에. 젊었을 때 이런 영상에 대한 어떤 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이거를 갖다가 보면서 아, 이거를 내가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정말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작하게 됐고 저한테는 이게 좀 큰 활력소가 됩니다. 삶의 활력소가 되는 영상 제작. 특히 최전 울튜버는 울산이 고향인 만큼 울산 맛집 위주로 촬영을 하는데요. 심지어 울산 곳곳의 시장을 탐방하는 영상도 제작 중입니다. 이야, 진짜 맛있겠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은입니다. 그리고 구독자를 위한 팬 서비스까지. 구독자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제가 좀 재미를 주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운 마음에 소심한 몸집만 보여주고 마는군요. 좀 보기에 민망하면서 이렇게. 최전 울튜버의 하루의 즐거움은 한 명씩 늘어나는 구독자 수를 매일 체크하는 건데요. 심지어 앞으로 다양한 장르에 도전할 예정이라고요. 그렇다면 최전이 생각하는 울튜버의 활동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에 대한 기록이다. 저도 볼 수 있고 남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뭐 일기 쓰십니까? 그런 건 전혀 없잖아요. 누군가는 또 저의 삶에 대해서 또 옆에서 이제 봐준 분도 계실 거고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나에 대한 기록을 남긴다는 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1인 크리에이터 활동. 삶의 활력소는 물론 나를 영상에 기록함으로써 더 큰 의미가 있는 울튜버 활동. 앞으로도 기쁨이 뿜뿜 넘치는 중년들의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노난다님 또 울산땡님 얘기 정말 잘 봤습니다. 두 분의 열정이 진짜 부러운데요, 저는. 네, 정말 요즘 들어서 이렇게 1인 크리에이터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렇게 두 분처럼 나이가 좀 있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도 노난다님처럼 저만의 기록, 그러니까 나만의 기록 이런 걸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저는 고양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랑 대화를 할 줄 아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고양이랑 대화하는 법 이런 콘텐츠를 만들면 어떨까 싶네요. 괜찮네요. 네. 예. 저는 제가 요즘에 주력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육아니까 육아 대디의 삶을 좀 예쁘게 편집해서 내면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괜찮지 않나요? 네, 그런 거 요즘 너무 많지 않나요? 이미 너무 네, 제 콘텐츠가 더 대박 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저 이제 슬슬 좀 배고파요. 배고파요. 네. 이렇게 배고플 때는요, 맛집 먹방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해야 합니다. 광주의 맛집으로 가보시죠. 고고고! 오늘 찾은 곳은 조선대학교입니다. 광주 서석동에 자리한 조선대. 오늘 이곳이 자랑하는 맛집은 어떤 곳일지 기대되는데요. 첫 번째 맛집 두둥. 사장님, 여기 짬짜면 둘 주세요. 짬짜면 맛집이구나. 짬짜면 하면 이 집이죠. 짬짜면 나왔습니다. 자, 이제 맛있게 먹어볼까요? 어머 잠깐 스탑. 이게 짬짜면이라고요? 짬짜면은 칸막이가 가운데 딱 있어서 짬뽕, 짜장 각각 먹는 거잖아요. 내가 알던 네가 아니다. 예, 주변에 대학교가 있어서 젊은 사람의 입맛에 맞게 음식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다 보니까 짬짜면하고 짬짜면 소스하고 짜장 소스하고 같이 비벼서 먹는 방향으로 해봤습니다. 진정 이름값 하는 짬짜면 보았노라 놀랐노라 맛보겠노라. 제가 조대 다닐 때부터 여기 계속 다녔고요. 맛있어서 한 번씩 이렇게 기억이 나서 졸업한 이후에도 자주 찾아오고 있는데 후배들도 이곳에 가까이 있으니까 또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맛있게 와서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매콤한 짜장인데 인스턴트로 먹는 그런 그 사천 짜장하고 다르게 말 그대로 가정식의 좀 건강한 더 맛있는 그 사천 짜장 같은 느낌? 근데 거기에 이제 더 약 고명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훨씬 맛있죠.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비장의 무기. 바로 이 떡과 돼지고기입니다. 네, 짬짜면에 들어간 애들 맞아요. 처음에는 해물도 넣고 고기하고 해물하고 넣습니다. 떡도 넣고. 근데 떡 때는 쫄깃쫄깃하다고 학생들의 호응이 좋았고요. 해물보다는 고기가 더 좋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학생들,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해물을 빼고 고기를 넣게 되었습니다. 이러니 짬짜면 하면 이 집을 알아주는 거겠죠? 50년 동안 요리를 한 사장님의 하루는 짬짜면 양념을 만드는 걸로 시작됩니다. 여기에 사장님만의 특급 비법, 떡을 넣어주면 먹는 즐거움이 배가 된다는 거. 또 다른 맛선수 등판, 맛있게 달달달달달 볶아주면 양념 완성. 직접 뽑은 면을 인심 좋게 넣어주고 양념까지 얹어주면요. 지금까지의 짬짜면은 잊어라. 오른손으로 비비고 또 오른손으로 비비고 아우 윤기 절절절절. 자, 그래서 이제 드시겠다? 여기 주소가 어디예요?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는다. 매우면서 달짝달짝하면서 떡이나 고기도 되게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되게 맛있고 맺으시면 꼭 생각나요. 자꾸자꾸 생각나는 짬짜면. 음식값은 안 올린 지가 한 5, 6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학생들 돈이 좀 경제적으로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적게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격은 안 올릴 겁니다. 지금도 학생들 오면 공짜로 줍니다. 밥은. 조대생만 줘요? 조대생만. 자, 다음 맛집을 만나볼까요? 오호라, 꽉 찬 손님들이 맛집을 증명해주는데요. 어머 깜짝이야, 나 아직 마음의 준비 못했는데. 이렇게 훅 들어오기 끼없기.
자, 준비하시고 항공샷, 뷰티샷 모두 찍어주세요. 보기 좋은 음식이 또 먹기는 얼마나 좋겠어요. 아유, 맛있겠다. 신입생 때부터 우티 때 친구들과 왔는데 그때부터 매년 거의 자주 막 후배들도 데리고 오고 자주 오는데 졸업하고도 생각나서 여기를 꼭 찾아오는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소개해서 왔는데 여기에 파스타나 피자나 이런 것도 먹어봤는데 너무 담백하고 맛있어서 다른 사람한테도 추천해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맛있어요. 추천을 부르는 이 집 맛자랑 시작합니다. 이곳은 특히 피자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어제 기다란 게 우리가 흔히 아는 동그란 피자가 아닙니다. 모양이 좀 독특하죠? 이런 사각형 피자를 로마식 피자라고 하는데요. 도우가 바삭한 게 특징이래요. 로마식 피자는 나폴리 피자와 달리 도우를 초벌해서 한 번 더 구워서 내는 게 특징입니다. 로마에 가면은 관광객들이 즐겨 드시는데 저희가 그걸 접목해서 했더니만은 학생들에게 잘 어필이 됐습니다. 로마식 피자는 모양도 새롭고 식감도 좋아서 더 인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반반으로도 주문할 수 있어서 다양한 맛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다고요. 이건 통 오징어 먹물 리조또? 리조또라고 해서 다 같은 리조또가 아니다. 이 집은 먹물과 버터를 넣어 맛을 냈는데요. 고소한 게 특징이래요. 먹물 리조또는 제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오징어 다리 부분을 슬라이스해서 버터와 한 번 더 구워주는 게 훨씬 고소한 맛이 났습니다. 그렇게 조리하고 있습니다. 이 리조또가 완성되면요, 대망의 하이라이트! 통으로 튀긴 오징어를 얹어주면 게임 오버, 디 엔드. 되게 고소하고 다른 데는 막 오징어가 좀 많이 짜고 그런 것 같았는데 여기 거는 간도 되게 잘 맞고 쫄깃해서 되게 맛있어요. 사장님 여기 무비 세트 하나요? 예. 뭐라고요? 무비 세트가 뭐예요? 예, 무비 세트 구성은 저희가 8년 동안 제일 잘 나가는 새우 오븐 파스타가 있습니다. 그거와 스테이크를 통으로 올리는 스테이크 샐러드가 같이 나가는데요. 가격은 올리지 않고 거기에 영화 예매권을 하나 더 드립니다. 요즘에 영화를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저희가 그냥 드리기 때문에 굉장히들 좋아하십니다. 무비 세트 나왔습니다. 와, 명아갈란단이에요. 맛있겠다가 아니라 맛있어. 음식도 너무 깔끔하고 사장님께서 서비스도 많이 주고 신입생들하고 다 같이 오고 싶네요. 후배님들 여기 정말 맛있고요. 가격도 저렴하고 위치도 좋아서 점심시간에 나와서 먹기 되게 좋아요. 맛있는 한 끼, 여러분도 즐겨보세요. 저는 짬짜면 맛이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보통 짬뽕이랑 짜장면을 한 그릇에 따로 담아주잖아요. 근데 이걸 섞은 맛은 어떤 맛일까요? 궁금해요, 저도. 예. 네. 무엇보다 또 가격이 착하잖아요. 이 대학가 주변에 있는 음식점들은 가격은 저렴하고 양은 많고 그게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꼭 가게 되면 저 좀 사주시길 바라고요.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3월 여수 아카데미 일정이 나왔습니다. 3월 21일 목요일 오후 3시 진남문예회관에서 열리는데요. 아마존의 눈물, 남극의 눈물, 곰 등의 다큐멘터리로 우리에게 감동과 울림을 준 김진만 PD가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겪었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바탕으로 소통과 기회, 경험의 힘을 전달합니다. 다큐멘터리 PD 김진만의 여수 아카데미, 세상의 끝에서 길을 찾다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매화 축제가 열리고 있는 광양에서는 매화 꽃길 힐링 걷기 대회를 진행합니다. 지금 함께할 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 아침 9시 느랭이골 주차장에서 출발해 성내실 농원을 거쳐 섬진강 둔치 주차장까지 걷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생방송 전국시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 알찬 소식 안고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